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보고서 TV 우리 여러분들 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잘들 지내시죠? 네. 네. 예, 날씨가 아주 너무 더워졌어요, 갑자기. 아이 지랄 같아요. 겨울 됐다, 여름 됐다, 봄 됐다, 뭔 좋아요 하나도 없어요. 날씨가. 그쵸. 네. 예, 날씨가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땀이 막 나요. 그러니까. 예, 저도 옷을 잘못 입고 온 것 같아요.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지. 네, 이럴 때 여러분들 특히 감기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저희 보고서와 에이드. 보고서와 또 식구들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희 선생님. 아유 블링 정블링이래요. 오늘도 반가워요. 네, 오늘도. 네. 자,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늘 푸른 인생만을 꿈꾸고 있는 김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멘트 이제 생각해야 되겠네. 어. 네, 안드롱 선생님. 멀리 안드로메다에서 온 안드롱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멘트를 해주시는 우리 안드롱. 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를 잠깐 드렸었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 N번방 사건을 다루면서 굉장히 이렇게 혈압 상승이 됐었었는데 그걸 억누르느라고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예, 자제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은 좀 이 전문가분을 모시고 좀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오늘 제가 이름이 어려워요. 예, 자, 이름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 틀리지 않도록. 예, 시소 강릉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장이신 김효임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아유 되게 반가워요.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좀 안녕하세요.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소 강릉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김효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매우 반가워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을 모시고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못다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또 전문가 분들한테 좀 들어야 될 얘기들도 있고 해서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오늘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좋은 답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주 짧고 너무 아니, 전문가라고 하니까 네. 너무 부담스럽지만 아, 제가 아는 한에서 네. 최대한 흥분을 자제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가끔 욕 좀 하셔도 됩니다. 예, 욕도 좀 하시고 네. 볼펜도 집어던지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그냥 뭐 몇 시간 해보죠 뭐. 네. 짧으면 안 돼. 오늘은 뭐 엄청 길어질 것 같아. 네, 저희가 좀 해서 몇 회 좀 나눠서 네, 어차피 그죠? 각오를 하고 지금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저기 N번방 사건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N번방 사건은 사실 저는 이제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 저도 이제 뉴스 기사를 접하면서 알게 됐는데 뭐지라고 했지만 딱히 그렇게 심하게 이제 놀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미 예견된 사건일 수도 있었고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이 N번방과 같은 것들은 사라지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리 놀랍진 않았습니다. 단지 그 이제 가해자로 그 나온 분들이 지목되신 분들이 굉장히 저연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해자, 범죄자로 볼 때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놀랍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이 그런 그 가해자들의 연령이 낮은 게 네. 굉장한 충격이었던 것 맞아.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 N번방 사건 같은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이 발생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저가 아까 이제 전문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런 원인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역으로 먼저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보그수아 TV의 이 멋진 출연자분들께 좀 여쭙고 싶어요.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짧게나마 좀 되게 궁금한데 이걸 나눌 사이도 없이 지금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뭔가 일어나고 있고 예, 또
뭐 법이 며칠 전이 아니죠. 바로 어제 어제, 그저께죠. 네. 예, 개정이 되긴 했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조금 먼저 듣고 아, 이 원인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드롱부터 네. 한번 마시고. 네. 아 이거 어려운 질문을 일본어로 나와요. 제일 어려운 질문을 제일 똑똑하니까. 아, 그런 것보다도 기대됩니다. 자, 그냥 뭐 원인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원인보다는 그냥 제 고백을 좀 먼저 하자면. 예. 고백까지? 진실. 네, 아, 여기 네네.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까? 어.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네. 우리 이제 내가 아는 사람들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로서는 되게 궁금해요. 아,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라는 그쵸. 실은 조금 저는 이제 그런 좀 충격보다는 도대체 어떤 거를 보고 하고 그렇게 하기 내용이 어떤 건가 막 좀 그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이제 관계없이 어쨌든 본 사람도 뭐 갖고 있는 사람도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도 이제는 그러면 이게 한 동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호기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궁금하니 그렇지.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렇지. 아 이게 궁금해야 될 게 아니라 그렇지. 근데 처음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갖고 이 논의할 때 많이 갈증이 나요. 네. 그렇지. 죄송해요. 안 그래 호기심 많은 네. 그 청소년들이 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쵸. 원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김 대표님은 원인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원인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방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른들의 가장 큰 잘못이고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에 계신 전문가분들이나 그 다음에 상담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늘 상담을 받던 내용 중에 일부였었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젠가는 골마 터지는 그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사실은 오늘 모신 김영희 센터장님하고도 벌써 저희가 청소년 문제로 만난 지가 벌써 거의 10여 년이 가까이 네. 되는데 늘 해왔던 문제였고 이게 조금 더 어른들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보면 계속 성 문제라는 게 청소년 성 문제라는 게 드러내기보다는 늘 덮고 음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골마 터지지 않았나. 근데 이게 잘못된 거를 요번에도 그냥 뉴스화되고 이슈화만 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또 다시 한번 반성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교육을 아이들한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정물링 선생님은 우리 지금 다 큰 예. 그 비슷한 또래 자제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그래도 우리 큰아한테 물어봐서 니 엠번방 봤어요? 이랬어요. 대놓고 대놓고 했더니 대놓고. 어머니 나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래도 내가 니 돈을 안 준 거로 참 잘했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돈을 안 준 거보다도 그래, 뭐 그 어쨌든. 자제분께서의 그런 정신이 그래도 그런 그거예요. 호기심이 없으니까 뭐 호기심 있어도 돈이 없으면 못 본다면서요. 무료 회원 방도 예. 있습니다. 다 또 그것까지는 또 몰라보는데 네. 근데 지는 이제 지가 생각하기로는 너무 이 한참 그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너무 에너지가 막 발산을 하는 시기고 그럼 또 본능도 마찬가지로 더 발산을 하는 시기에 그 학교라는 틀에 너무 꽉 매여 있고 또 학원을 뭐 3개, 4개씩 돌리고 계속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서 본인을 해소할 수 있는 거는 뭐 혼자만의 방이나 모니터나 이런 걸로밖에 풀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는 참 이 체육을 하루에 2시간씩 무조건 시켜야 된다. 네, 뭐 미술이니 문화예술 이런 뭔가 자기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저는 학교에서 이런 의무적으로 정말 열심히 뛰고 나면 육체적으로 그런 걸 좀 안 해서 이 예술을 뭐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배우고 이게 말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공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 성에 대한 얘기는 또 안 좋은 거야. 지도 어렸을 때 뭐 순결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크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이게 억압하고 너무 어른들이 그 틀에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피해를 다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지금 세 분들 말씀 들어보면 하시는 말씀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한참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전 이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지금 들어요. 하시는 것들 보면.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 말씀 들으면 저도 항상 이제 공감되는 내용들이고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엠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그리고 또 텔레그램이라는 그 사실은 이제 뭐 한번 나와버리면 사라지고 또 뭔가 기록이 남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이 피해 촬영물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처벌이 그동안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것을 범죄로 이렇게 지었을 때 이 범죄 예방 효과도 있거든요. 이게 이거 이 범죄구나라는 인식이 됐을 때는 범죄 예방 효과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우리의 가치관 문제인데 아까 교육도 말씀하셨지만 이 성차별 그리고 성별 고정관념 이런 것들과 또 여성이 어떤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 미디어에 대한 영향력들 우리나라 미디어는 정말 강력하죠. 그렇죠. 뭐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미디어 이 온라인이 굉장히 좀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부작용들이 맞습니다. 많이 네. 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여성을 거의 이제 재화로 흥미거리로 보는 그래서 이 여성 혐오가 굉장히 그 기반에 깔려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 여성 혐오가 깔려져 있는 데는 또 교육이나 어떤 그 놀이 문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입시 위주의 교육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어서 사실 저도 지금 이제 성적 가해 행동이나 성폭력 행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지만 성 문제가 하나 불거지면은 정말 밑에는 많은 원인들이 그렇죠. 예, 딸려 올라와요. 우리 감자 이렇게 캘 때 뚜루루 달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보진 않고 있습니다. 예,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 교육제도 문제, 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가정의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이 우리 어른들이 너무 무심하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각 이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는 지금 이런 성에 대한 소통들을 어떻게 맞습니다.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네. 이 원인들을 한 4-5가지로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이게 참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네. 예, 이게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뭐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그 맞아요. 원인은 참 찾기가 여러 군데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이 가해자들 연령이 어려서 네. 큰 충격이었어요. 또 피해자도 연령이 어려서 심지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갓난 아기까지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보고선 이거는 참 가는 애까지 그랬대요. 네. 어머니야. 그래서 이게 실소가 예, 나오고 세상에. 욕 한마디 하세요 그러면. 아이 씨베래야 가서 나한테 이 얘기도 처음 들었네. 얘 보고 얘기하세요. 이런 아. 10색 불펜. 진짜. 아유, 혈압. 네. 진짜 혈압이네. 그 아유. 다음 우리나라의 진짜 그 성교육이라는 부분이 네. 뭐 가정이나 학교나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파악하고 있는지. 네, 사실 저도 지금 성교육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아까 엠번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고 첫 질문하셨을 때 저는 그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은 제가 뭘 잘못했나부터 시작해서 저의 책임인 것 같고 저의 잘못인 것 같고 제가 뭔가 교육을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일단 제 문제부터 들여다보고 이 에너지들을 어떻게 우리가 쓰면 좋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성교육의 현실은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비슷한 저희가 연배로 보이는데 성교육 받아보신 거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뭐 학교 다닐 때 없었던 것 같아. 없었어. 네. 그나마 여기서 제일 어린 제가
정말요?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밝으시네요. 네, 어려 보여요. 네. 저도 그 딱히 받아본 기억이 정말 초등학교? 그 저도 뭐 초등학교라고 지금 바뀌었지만은 저도 국민학교라고 불렸던 그런 때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도 딱히 그렇게 그렇게 어리시진 않네요. 우리가 좀 높다 야. 드러났네. 걸렸네요. 네, 그렇고 중학교에서도 뭐 가사, 가정, 그쵸. 뭐 가정 특히나 시간에. 네, 가정 시간에 그나마 뭐 남자들은 뭐 기술 배우고 뭐 또 이러고 또 하니까 더군다나 그 이후로는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나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제 초등학생이랑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랬을 때 애들하고는 얘기 못 하고 집사람하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성교육 해본다는 생각보다는 네네. 학교에서는 가르치겠지 이러고 이제 사마 이제 저희가 어떻게 가르친다라는 내용보다는 요즘은 다 학교에서 이제 저런 거 배울 것 같은데 이러고 넘어갔다라는 게 조금 되게 좀 반성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다 보면 사실은 늘 이야기하지만 부모 교육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의 기본이 사실은 부모들이 변화가 되고 부모들이 어떻게 됐던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자녀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교육 열심히 하고 상담하고 다 해놔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으로 돌아가고 부모가 변화가 없으면 똑같아져요. 네. 그것처럼 이 부모에 대한 성교육도 사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모들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어떻게 가이드를 잡아줘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배운 경험이 없으니까 그걸 굉장히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조차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다음에 이게 정말 큰 죄악이고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조차 얘기하지 않다 보니까 요번에 드러난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큰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런 범죄에 아주 온상이 되었다는 거는 어른들도 계속 그냥 몰랐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대로 알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김영수 센터장처럼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교육들을 계속 돼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도 부족하죠. 늘 제가 옆에서 바라보지만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진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교육을 다 다니셔도 그래도 아직도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교육을 해야 될 장소들이 저희 어른들이에요. 그 어른 학교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조차 안 맞는 거예요. 혼자 뛰시다 멋진 보니까. 생각이세요. 어른 학교, 부부 결혼한 부부 학교, 엄마나 아빠 되면은 부모 학교. 그렇죠. 의무적으로 좀 1년 과정이든 뭐 6개월 과정이라도 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국회의원 되면 그런 거 좀, 나는 못하니까. 우리 좀 만들어줘. 좀. 의무적으로. 정부리 선생님 화나시니까 기 딱 섰잖아. 벌떡벌떡 쓰잖아. 화나니까 막 쓰네 그냥 막 쓰네. 진짜. 진짜 나는 그래 화나네. 진짜 내 또 모습하라 둘이나 키우자서. 그래 나는 무조건 어디 잘해. 어디 가서 뭐 사고 치고 님 바로 독립이야. 짜장면 배달하면서 살지. 난 못 키워줘. 막 이렇게 그냥 거의 공갈 협박하다시피 성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떡대기 간수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너무 얘기를 사실은 우리 때는 여자들한테 많이 받았거든요. 여자들이 몸대 가수 잘해. 우리 엄마도 나를 그랬어. 순결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여자 혼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자애들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그러거든요. 그냥 잘해라고 사랑을 하는 것은 좋은데 책임을 져야 된다. 소중할수록 아껴줘야 된다. 뭐 근데 그것까지 구성에 박사님이 그래 좋은 것을 쓰도록 하여라 이러면서 휴지를 가능한 좋은 거를 써라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가능한 니는 소중하니까 두루마리 쓰지 말고 크리넥스를 써라 티슈를 써라 뭐 이런 거 가르쳐 줘야 된대. 그런 거 지금 좀 보긴 했는데 참 쉽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성교육 현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마 우리가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딱 요 지점까지일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11년 전에 제가 이 성문화센터에 입사하면서 입사하는 것조차도
그 제가 어느 기관에 입사를 했다라고 주변에 이야기를 못했을 정도예요. 맞아요. 이 성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터부시되고 비밀리에 은밀하고 이런 걸로 취급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와서 이 성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와 이거는 국어, 영어, 수학만큼 정말 중요하구나 아니면 어쩌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더 예, 중요하지. 이 공부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맞아. 그 11년 정도 공부하니까 저는 제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졌어요. 이게 돈은 생기지 않아요. 경제적인 풍요는 없지만 제가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저도 이제 그러면서 아이가 생겼는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이분한테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한테도 많이 배웠는데 제가 교육하는 것만큼 아이가 잘 이렇게 성장해 주니까 교육이 되는구나. 이런 걸 일단 느꼈고 현재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러분이 받은 이런 그 생물학적인 성교육, 네. 뭐 몸이 어떻고 그리고 몸의 변화라든가 또는 아주 좁게는 뭐 보건학적인 임신, 출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셨을 건데 저 역시도 굉장히 그때 궁금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저는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남학생들 보고는 운동장에 가서 뛰어놀으라고 그랬어요. 그 시간에. 네. 그리고 여학생만 교실에 남겨두고 한 30분 정도 생리, 월경에 대한 네. 교육을 했는데 남학생들이 이제 들어와서 창문에 달라붙어서 도대체 뭘 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해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많은 걸 좌지우지했다고 생각하는 게 여성이 월경을 하는 것은 절대 누구한테 말하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맞아요. 것이고 네. 뭔가 은밀하고 뭔가 수치스럽고 뭔가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인식이 됐어요. 그때 맞아. 그 분위기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고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이 될 때도 생리대 하나 빌려줘 할 때 이렇게 자신 있게 꺼내서 주는 친구가 없었어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성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느꼈는데 이런 성교육의 가이드라인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2015년이면 어떤 정부인지 아시죠? 네. 15년에 그때도 이제 겸직으로 교육부 장관이 황우여 장관이 네네. 있었는데 성교육 가이드라인 만들어 해가지고 만드셨어요.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라는 걸. 그런데 거기를 나중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학교에 배포되고 보건 선생님들이 저희 이제 그 기관에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 들어오실 때 초등학교는 자위라는 거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네. 중학교는 야동이라는 거 그때 야동이 한참 네, 막 네. 이슈가 될 때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뭐 곧 중고등학교 갔을 때 이 이성 교제에 대한 거 금욕주의로 얘기해 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아이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때 이렇게 뒷목을 많이 잡았는데요. 야. 네. 되게 속이 시원하네요. 그리고 저도 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진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뭐야? 너무 놀랐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그렇게 그 어떤 가이드라인 주실 거면 저희는 교육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해서 좀 강력하게 나가서 뭐 그럼 저희를 이제 안 부르시는 것도 있고 불러주시는 것도 있는데 이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사회적 합의가 없는 가이드라인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 전문가라는 분들도 야. 편향돼 있고 진짜? 왜곡돼 있는 관념들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언급하지 말아라. 동성애, 성소수자, 삭제. 네. 네. 그린이 탄핵을 당하지 탄핵을 탄핵을 잘 당했어요. 예. 아이고. 기 세워진다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성교육이라는 게 정규 교과안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의지를 가진 보건 선생님이 잘 실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창체 시간에 시간 때우기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성폭력 예방 교육의 개념으로 강당에 모아놓고 일회성으로 저희 같은 이제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얼마 전에 이 엠번방 사건 때문에 고등학생이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발 현실에 맞는 실제적인 성교육을 좀 맞아요. 해달라. 네, 맞아요. 우리 네. 그 학생이 쓴 거 제가 어젯밤에도 자세히 봤더니 우리 성인지 감수성이 뭔지 몰라요. 라고 썼더라고. 제가 이 얘기하면서 지금 소름이 쫙 끼치는데요. 맞아. 왜냐면 제가 반성이 돼갖고.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멀었다. 맞아. 아까 김 대표님이 제가 몸을 10개로 나눠서 우리 선생님들 5명이 있고 또 활동가 선생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지금 강원 영동 지역을 저희가 다 커버하고 있어요. 네. 아. 네, 고성부터 삼척까지. 삼척까지. 네.
어이구.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강릉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마세요 해서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고 저희도 너무 소진되니까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은 저희는 어쨌든 책임감으로 사명감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현실은 지금 아까 그 가이드라인 그 수준이고 계속 우리 그 민간이나 이 여성가족부 쪽에서도 이거 가이드라인 폐기하거나 아니면 빨리 개정해달라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2019년 2월까지 어떤 뭐 수정했어요 올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단 상태예요. 어떤 액션도 없고 그래서 성교육이 여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현실에 지금 정체되어 있고 그렇지만 아동 청소년들은 온라인상에서 그렇죠. 정말 많은 성에 대한 정보와 또 왜곡된 지식과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어떤 뭐 음란물이라고 하는 성착취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받고 이러면서 성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교육의 현실이라는 거는 참 네. 아직 멀었네 멀었어. 네. 나는 좀 나아졌나 했더니만 네, 저는 뭐 19세기 교실의 야, 학생들, 21세기의 시작도 학생들을 아니고. 19세기 교실로 맞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다라 이렇게 저는 성교육의 현실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갔을 때요, 아이들이 우리 센터님 이제는 뭐 웃으시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 도에 달했지만 정말로 성상담센터에 처음 오신 선생님들이 갔을 때 당혹스러워 얼굴을 눈을 어디다 마주쳐야 될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야. 우리 아이들 더 많이 잘못된 성 지식을 가지고 선생님들은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공격적으로. 선생님 뭐 첫 경험이 언제예요? 네. 초등학교 입에서 나와요. 뭐 체위가 어때요? 우리 아이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그냥 아기들만 생각을 야. 하는데 초등학교 진짜. 아이들 입에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네. 예, 뭐 어떻게 성관계를 하세요? 이게 현실인데도 아직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문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삭제, 교육, 체크, 그러니까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교육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실 교사들도 저희가 이제 교원에 대한 연수를 굉장히 강화하는 게 교사들도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지만 여력도 없으실 뿐더러 똑같아요. 저희처럼 모르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나누고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떤 고민이 학생이 왔을 때 내가 어디까지 답을 해줘야 되지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또는 뭐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교사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셔서 역으로 저희에게 질문을 하시고 또 조금 수위가 좀 높은 그런 교육들은 저희를 초빙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성교육의 현실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 예전 우리가 받았던 맞아요. 실제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이제 겨우 콘돔 교육 정도? 아. 그러니까 피임 교육 정도 나아가지 않았나. 이거는 우리 아이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아요. 정보가 더 많고. 네.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이게 심각하네, 진짜. 30년 전의 수준이 지금 아직까지의 수준하고 크게 그러니- 더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말씀 그러니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야.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어린 친구들의 그런 이런 지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 예, 받고 있는 현실적인 교육은 아직까지 바닥에서 머물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 요즘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뭐 하이틴 로맨스인가 뭐 그거 갖고 다 성교육했죠. 뭐 그런 그리고 뭐 플레이보 이런 거. 우리는 숨어서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 근데 요새 표지를 영상이 제대로 너무 본 적이 너무 많이 없어가지고. 되어 있고 이러니까. 자율적 교육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때에 대한 인식이 저는 진짜 저도 영화 보고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 요즘 이 언나들 청소년들에 대한 이 성에 대한 그 인식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우리보다 훨씬 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애들도 있고 안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요즘에 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인식은 편차가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똑같은 학년에 들어가서 저희가 교육할 때도 정말 모르는 뭐 정자난자가 뭐예요 하는 아이들부터 저희가 들어갔을 때 그 성행위 장면을 흉내낸 아이들까지 네. 굉장히 격차가 크다라고 저희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보를 이제 우리 뭐 검색하고 이럴 때도 관심이 있으면 정말 들어가서 정보를 탐색하는 것처럼
관심이 있는 분야의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또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서 편차가 일단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갖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별거 없어요.